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화학양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몰, 그 다음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요게 좀 숙달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평소 수업이면 여러분의 개념 이제 정리 상황을 좀 체크하면서 갈 텐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직접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또 개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양적 관계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전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좀 더 의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 두 개와 식빵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계란, 달걀인가요? 달걀 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후라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껍질이 남을 거고, 그거를 빵과 빵 사이에 껴서 여러분이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뭘로 할까요? 뭘 만들어 볼까요? 샌드위치 한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걀 껍질이 예쁘게 두 개로 쪼개졌다.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이걸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설명해 볼까? 빵. 이거 이제 기호로 만들어야 되겠죠. 기호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빵, 브레드죠. 브레드. 비. 빵 두 개.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면 2라고 할까요? 2. 에그. 그러면 이제 반응물을 썼고요. 여기 이 더하기의 기호는 우리가 combine with 뭐와 결합했다. 그 다음에 혹은 react with 뭐와 반응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단순하게 더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섞었다의 뜻이 아니에요. 반응을 시켰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생겨나야죠. 샌드위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샌드위치는 우리가 S 샌드위치 쓸까요? 이렇게 하니까 황이 떠오르네. SA라고 써볼까요? 물론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한 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껍질. 껍질이 영어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쉘이 적합하다 하시더라고요. 씁시다. 그래서 SH 달걀 껍질이 깨졌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달걀 껍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화살표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해서 무엇을 생산해냈다. produce.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chemical, 화학, reaction입니다. 반응이죠. 이걸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대학 이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reaction. 그 다음 여기 있는 아이들 재료죠. 재료. 그리고 이런 아이들 우리가 리액턴트 우리말로 하면 반응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 아이들은 새로 생겨난 아이들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듀스의 결과물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얘는 내가 원하던 프로덕트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일명 뭐 우리말로 해서 부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실제 타겟인 물질이 아닌 거죠. 근데 실제 화학 반응에서는 이런 부산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이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양적 관계는 이런 겁니다. 빵 두 개가 계란 하나가 반응하면 샌드위치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그러면서 부산물로 껍데기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러분이 샌드위치 가게 사장입니다. 한번 상상해볼까요? 이게 100개가 있어요. 그 다음 계란도 100개 있어요. 그럼 샌드위치 몇 개 만들어집니까? 의외로 선생님 수업해보면 이거 금방 나오더라고요. 먹는 거에 강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답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50개 막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50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이라고 보면 여기 보십니까? 요 개수비 보이죠? 개수비. 네, 개수비죠? 이 개수비가 뭐와 일치합니까? 반응하는 혹은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비. 옛날에 몰수비 했는데 현재는 몰비입니다. 영어로 해줄게요. 몰 레이셔입니다. 몰의 비율이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 개수비는 원래는 그 자체가 그냥 분자수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자수비. 어떻게 보면 분자수비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개수를 하나하나 따졌을 때 비잖아요. 이 두 개랑 한 개, 그 다음 한 개랑 두 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라면 화학에서는 이 개수를 쓰기보다는 몰 정도 돼야 되죠. 거시세계로 우리가 확장하려면 몰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걸 확장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몰이 1몰과 반응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샌드위치 1몰과 껍질 2몰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 암산으로 잘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화학에서 이 수학은 이제 기본적인 도구로서 요구되지만 실제는 우리가 화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익숙해진 이유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항상 처음, 그 다음 반응, 그리고 나중에는 이 3단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암산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게 암산을 못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급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있던 개수가 있고 여기서 이 개를 여러분 또 뭘로 바꿔도 이해해야 됩니까? 뭘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과연 이 중에 누가 다 반응할 것이냐? 이게 참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면 이 반응물 두 가지가 다시 나눠져요. 보통은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이걸 써주면 limiting reagent. 자, reagent는 시약, 시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limit,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게 제한하다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는 과량의 반응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excess, 초과했다라는 뜻입니다. excess reagent라고 부르면 되겠죠. 가장 좋은 형태는 어떤 건가요? 얘네의 반응하는 비율이 몰비가 혹은 개수비가 분자수비가 2대1이기 때문에 이 양을 2대1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100개, 50개 또는 200개, 100개 넣어주면 아름답죠? 딱 떨어지잖아요. 반응물 모두 사라지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화학원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 반응물이 모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 뒷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화학2나 대학 가서 일반화학에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한쪽을 좀 더 과량으로 넣어줍니다. 어떤 걸 과량으로 넣어줄까요? 보통 이 양적 관계 파트가 또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소나 산업 현장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이제 공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약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물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반응물마다 가격이 달라요. 특히 비싼 이제 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비싼 시약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적게 써야 되겠습니까? 비싼 거를 적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택하는 게 바로 비싼 시약을 보통 한계 반응으로 선택을 해요. 그렇게 이미 설계를 해서 이제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게
바뀔 수 있죠. 여러 가지 얘가 한계 반응물 될 수도 있고 얘가 한계 반응물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는 어떤 개가 소모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의 룰을 하나 알려주면 화학 반응은 만약에 반응물이 뭐 두 가지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이 반응을 지배하고 결정하느냐? 바로 한계 반응물이 지배한다. 이 의미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다시피 두 개랑 한 개가 반응하는데 100개 같은 양이 있잖아요. 얘가 원래 2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얘가 100개가 다 반응하려면 여기는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이 100개가 다 반응하려면 여기는 2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머릿속으로 하지만 써보기를 더 추천해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결국 화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trial and error예요. 이 에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사소한 것에서 에러를 많이 발생시켜야 개념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정확하게 따져주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러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소한 에러는 미리 겪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 반응했어. 가정합시다. 100개가 다 반응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50개가 반응하겠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 100개가 다 반응했고 여기는 50개가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죠. 100개가 아니면 100개가 아니고 여기는 얼마? 200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죠? 100개가 반응했는데 100개가 주어졌는데 200개가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따지시라는 거죠. 써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써보면서. 이걸 몇 번만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암산이 되는 거죠. 레벨업이 차근차근 돼야 돼요. 게임에서 우리 레벨업 하듯이. 그냥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고 경험치가 쌓이죠. 그 경험치가 바로 여기 있는 트라이얼 에러입니다. 이걸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네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천천히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얘가 2배로 많이 필요하죠? 얘는 적게 필요한데 같은 양이니까 얘가 다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개가 반응한다. 그럼 이때 얘는 50개가 반응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B를 조심하세요. 반응물비 2대 1대 1대 2 개수비. 그러니까 2대 1대 여기도 1대 50개. 여기는 얼마일까요? 100개가 되겠죠? 자, 단순한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쓰시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빼면 얼마죠? 없죠? 다 쓴 거예요, 얘는. 그럼 여기는 50개. 여기는 얼마가 생기고요? 50개. 여기는 100개. 여기서 주의할 점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개 남았죠? 그럼 얘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그렇죠. 얘는 생성물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죠. 반응물인데 원래 있어서 그냥 의미는 뭐예요? 남아있는 반응물이에요. 요걸 생성물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는 아마 이 문장을 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00개의 빵과 100개의 계란이 반응해서 5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껍질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50개 남았다. 아마 이렇게 쓰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00개의 빵과 그 다음에 100개의 달걀과 그러면 50개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00개의 그 다음에 껍질 그 다음에 달걀은 50개가 남았다. 저번에 화학 반응식 설명해서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이거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 화학에서의 화살표는 변화의 의미도 있지만 증오의 의미도 있어요. 양쪽 저울 재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화학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사고가 아닌가? 여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벌써 반응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자리는 반응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항을 시키고
또 개수비를 구하면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개수비는 이 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미리 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방식. 바로 뭐냐?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설명해봅시다. 원래 질량 보존 법칙은 뭡니까? 반응 전에 총 질량이 반응 후에 총 질량과 같다. 이 뜻이죠. 자, 이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중학교에서 학습을 했어요. 중학교에서. 물론 이제 물리를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 나오면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렇게 되면 이 반응에서 물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에너지 변화도 일어나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방출한 에너지의 양은 실제는 질량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델타 E 이퀄 델타 MC 스퀘어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그 델타 M 에너지가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델타 M 질량의 변화가 엄청 작아요. 왜냐하면 이 광속 빛의 속도의 제곱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아주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실제 측정이 가능한 양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도 변화됐다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화학에서만큼은 그냥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 물리의 이론까지 합쳐주면 이제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근데 자, 이 과정은 이 뜻이 뭔지를 해석해야 돼요. 바로 뭐예요? 파란색 분필 써볼까요? 이 반응 전 단계니까 여기요. 처음 단계. 요 단계의 빨간색. 요 빨간색의 질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뭡니까? 반응 후잖아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반응 후라고 그랬지 생성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반응 후에는 생성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응 후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응 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얘는 없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 색깔 잘못 썼네. 파란색. 요 부분이 질량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좀 문제풀이 할 때 알려주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죠. 그냥 질량 보존 법칙 화학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반응 전에는 요만큼 감소했어요. 질량이 실제로 반응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존이 될까? 요만큼이 생겨났죠.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 또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계? 반응 단계. 자, 반응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처음 단계를 다른 말로 반응 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 나중 단계는 반응 후라고 불러도 되고, 이 반응 단계에서 누구의 양? 반응한 물질의 양. 즉, 반응한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때 생성되는 생성물의 총 질량. 이것이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의 또 다른 의미죠. 결국에는 1번의 이 정의를 가지고 2번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파트죠. 결국에는 여기 이 초록색 파트 감소한 질량이 여기 초록색 파트 증가한 질량과 같더라. 그래서 요 파트 요 부분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일반적인 화학 문제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이 개를 그냥 뭐로 바꾸면 됩니까? 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100몰과 100몰이 반응하면 몇 몰씩 반응할 거고 또 몇 몰이 생겨날 것이냐 이 관계죠. 그 다음 이 몰을 우리가 파악하면 그 다음에 뭐 개수,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 부피는 물론 부피 같은 경우에는 기체냐 뭐 그다음 온도 조건, 압력 조건 필요하겠죠. 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이제 양적 관계 본론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